오늘은 원서를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서뿐만 아니라 모든 책 읽기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책을 읽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이겠죠.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책을 읽고 시를 쓰고 편지를 쓰는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멀리 할까요? 책을 읽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죠. 스마트폰, 넷플릭스, 웹툰, SNS 소통도 해야 되고요. 책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그 이유로 드는 가장 1순위가 그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이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 성인의 40%는 하루 평균 3시간 55분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냥 4시간이죠. 여기에 TV 보는 시간까지 더하면 훨씬 그런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왜 없는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그 자기계발서 책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독서 환경에 대한 이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난 주말에 읽은 이 책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소개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작가처럼 특별하거나 독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독서 평균에 비교하면 그래도 훨씬 많이 읽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경험과 생각을 풀어내는 것임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자기계발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자기계발서는 우리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는 의지력의 부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결단력을 기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즉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과 당신의 환경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환경이 달라지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모든 결과를 환경 탓으로 돌리고 내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 억울하겠지만 이 악물고 노력한다고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는다. 영리한 사람들은 의지가 아닌 환경에서도 변화의 답을 찾는다. 환경 때문에 우리 현재 결과가 생긴 거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 의지력에만 기대지 말고 환경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충동 구매 습관이 있어서 과소비로 매달 날아오는 그 카드 고지서가 힘들다면 자신의 의지와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카드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만들면 매번 그 유혹을 이겨내는지 못 이겨내는지 내 의지력을 시험을 할 필요도 없고 약한 내 의지력에 좌절하고 거기에 항상 기댈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저는 그 개인이 의지력을 중시하는 기존의 자기계발서와 이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이 책 중에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 두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력만으로 부족하고 또 환경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서 상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의지력, 환경. 하지만 이 의지가 부족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면 의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환경을 먼저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매일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제 블로그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글을 한 1, 2년 전쯤에 올리면서 제가 책을 꾸준히 읽는 방법을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환경 만들기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독서 환경을 만드는 저만의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집안 곳곳에 책을 많이 배치를 해둬요. 책상은 물론이고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이나 식탁, 소파, 화장대, 제가 이용하는 모든 동선 안에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들게 만드는 그런 독서 환경을 세팅을 해 놓은 거죠.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사 오기 전 예전 집 사진인데요. 이때는 침대 옆에 사이드 테이블을 넣을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10,000원짜리 원목 선반을 달아놓고 책을 이렇게 쌓아뒀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 침대도 역시 이렇게 선반을 달아놓고요. 이렇게 하면 자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더 읽게 되더라고요. 독서 환경을 이렇게 세팅하는 거의 효과 중 하나가 책 읽는 시작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책을 꼭 완벽하게 시간이 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가 이렇게 풀로 확보가 되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있어야지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게 각을 잡고 읽으려면 일단 부담이 돼서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인터넷 서핑해야지 하고 스마트폰을 켰다가 1시간이 훌쩍 넘을 때가 많잖아요. 책도 이렇게 잠깐 몇 페이지만 읽어야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폈다가 내용에 빠져서 1-2시간 읽게 되기도 해요. 처음부터 1시간 읽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책을 집어들게 되지 않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책을 쉽게 집어들고 읽게 됩니다. 또 다른 독서 환경 세팅의 효과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두면 짬짬이 잠깐 소파에 한 10분 정도 앉아있을 때 몇 페이지 읽게 되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또 한 20-30분 읽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읽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으면 상당히 많아져요. 마치 스마트폰 잠깐 볼 때는 몰라도 하루 평균을 내보면 2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거랑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을 세팅해서 일단 책 읽기를 부담 없이 시작하고, 그렇게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의지도 스스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뭔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됐을 때 의지도 생겨나는 거지, 맨땅에 시작하면서 의지력만으로 버티려면 힘들어져요. 환경을 먼저 설정하고 그렇게 조금씩 해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의지력도 점점 강해지면 이 두 가지가, 환경이랑 의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돼서 매일 책을 읽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란 게 따로 의지가 없어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걸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습관이 된 후부터는 환경과 의지라는 도구가 없어도 빠른 속도로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3년 전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의도적으로 책을 이렇게 여러 장소에 두는 이런 환경 설정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 읽는 의미를 알게 되면서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지금은 매일 책 읽는 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그런 환경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일부러 책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다니는 길목에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책이 쌓이게 됩니다. 그냥 치워도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책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나만의 독서 패턴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읽을 때는 좀 릴렉스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책을 읽기 때문에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는 자연스럽게 뭐 힐링서나 좀 읽기 편한 자기계발서 등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책상에는 좀 더 집중력을 요하는 책이 쌓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장소에 따라 책이 장르가 분류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장소마다 다른 종류의 책이 있으니까 한글책 같은 경우는 그 책 한 권을 끝내고 다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책을 같이 읽게 돼요. 그리고 두고두고 계속 읽고 싶은 책도 생기거든요. 이런 책은 다 읽어도 책꽂이에 꼽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가끔 집어들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읽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뭐 밑줄, 별표, 동그라미 막 치면서 지저분하게 읽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을 위주로 읽어요. 원서는 한글책이랑은 좀 다르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읽는 건 아니고 한 번에 한 권을 끝내고 그 다음 새 책을 시작하는데요. 대신 마찬가지로 원서 중에도 다 읽은 책 중에서 두고두고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은 여러 장소에 그냥 그대로 배치해 두고 밑줄 친 부분을 가끔 찾아서 읽어요. 이렇게 하면 재독하는 효과도 좀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독서 환경 설정에 대한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